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개토왕의 아버지 고국 양왕이 고국 원왕의 아들이 아니라 연나라 모용황의 아들일 가능성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고국 양왕의 아버지가 모용황이라면 광개토왕은 고국 양왕의 아들이기에 모용황은 광개토왕의 조부가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국 양왕이 소수림 왕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소수림 왕의 아버지가 고국 원왕이니 고국 양왕의 아버지 역시 당연히 고국 원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고국 양왕이 소수림 왕의 포제라고 하였습니다. 포제란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국 양왕의 아버지가 고국 원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록조차 숨기고자 한 고국 양왕의 친부를 기록의 이면을 통해 그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 양왕이 태어날 즈음 고구려는 모용황의 연나라에게 도빈 환도를 빼앗기고 또 국세를 바쳐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모용황에게 겁탈당하였으며 모용황이 철수할 때 연나라로 끌려갑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이 마침내 태후와 소후 해씨를 범하였으며 장수들로 하여금 구궁의 왕녀들을 제멋대로 음행하게 놓아 두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 1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를 겁탈한 때는 서기 342년 11월이니 이 기록에 따르면 모용황이 고국 양왕의 친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2년 서기 342년 이민년 봄 정월 해씨가 왕자 이련을 낳았다. 오색구름의 상서로움이 있었다. 왕께서 크게 기뻐하며 해씨를 소우로 봉하고 해현에게 산장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고국 양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통해 계산된 출생 시점과 앞서 기록된 고국 양왕의 출생 시기에 대한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91년 5월 이때에 이르러 술에 중독되어 백성을 버리니 애석한 일이었다. 춘추 49세였다. 고국양에 묻어들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기록에 따라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 1월에 태어났다면 그가 죽은 서기 391년 5월에 고국 양왕은 49세가 아닌 50세가 되어야 합니다. 박창화 필사본은 만 나이가 아닌 우리식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인 국양천왕기에서는 서기 391년이 아닌 392년 5월에 고국 양왕이 죽었다고 하여 고국양 대제기의 기록보다 1년 늦게 죽었다고 기록하였으나 49세가 아닌 50세에 죽었다고 하였으니 앞서와 마찬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어쨌든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이 아닌
서기 343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은 고구려의 도읍 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가 모용황의 군대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좌보 고희는 해현과 함께 주태후와 해소우를 모시고 왕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모연희 등이 이들 뒤쫓아 붙잡았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이때 모용황에게 겁탈당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이 마침내 태후와 소후 해씨를 범하였으며 장수들로 하여금 구궁의 왕녀들을 제멋대로 음행하게 놓아두었다. 창고를 열어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하고 성 안의 예쁜 부녀자들을 모두 빼앗아 군계로 삼았다. 연나라 모용황이 철수할 때 그 피해는 더욱 심하여 고구려의 태후와 황후 그리고 소후 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연나라로 끌려갑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모용황이 성 안의 미녀 3,000명과 장사 2만 명을 선택하고 주태후, 주황후, 봉산후, 해소후 및 구궁의 아름다운 부인 37명, 종실과 공경의 처 52명, 아름다운 동자 동녀 500명을 포로로 삼고 소와 양, 양초와 진보를 실은 수레를 앞뒤로 이어 물러갔다.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기에 박정화 필사본에서도 고국 양왕의 출생에 대해 숨기고 싶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국 양대제기에서는 고국 양왕이 이때 이미 태어났고 어머니인 해씨와 함께 연나라로 끌려갔다고 하였으나 국양천왕기에서는 고국 양왕이 연나라로 끌려가지 않고 평양에 존재하였다고 하여 서로 상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황적지난으로 후를 따라 연나라에 도착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국양천왕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모 소씨는 우신의 처였는데 왕자 희와 함께 왕을 업고 도망쳐 평양으로 돌아왔다. 고구려의 환도가 연나라에게 함락된 시기는 서기 342년 11월입니다. 만약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이 아니라 서기 343년에 태어났다면 그녀가 모용황에게 겁탈되었을 때 혹은 연나라로 끌려갔을 때 고국 양왕을 임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적지란으로 후를 따라 연나라에 도착하였다. 모용황은 매번 후궁에 올 때마다 반드시 제에게는 공손하였으나 후를 경시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 아이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고국양 대제기에서는 모용황이 해씨와 함께 연나라로 온 고국 양왕을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모용왕이 당시 고구려의 후계자로 지정된 것도 아닌 고국 양왕을 특별히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그 기록의 행간을 살펴보면 해씨가 모용황의 아들을 임신하였기에 그 아이를 가리켜 소중하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씨가 임신한 것은 연나라 조정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용황은 그 승계 과정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경험을 하였기에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를 조기 귀국시키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용황에게 쟤를 죽이라고 권하였지만 모용황은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거스른다면 오히려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 후 풀어 돌려보내 주었다. 사인은 또 난씨와 모여근 등에게 설명하기를 해소우가 만약 모용황의 총애를 얻어 아들을 낳으면 후궁에는 반드시 난이 일어날 것이니 빨리 돌려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사이를 사신으로 삼아 함께 돌아가게 되었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서기 343년 2월에 고구려로 돌아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3년 2월 왕은 제궁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위군을 이끌고 나가 국경에서 맞이하여 돌아왔다. 왕은 해소후가 전보다 배로 아름다워짐을 보고 영사에서 잠자리를 가지며 모용황과 간음하였는지를 따졌다. 해소후는 끝까지 속였으며 봉산후 또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두 더럽혀졌어도 소후는 홀로 정절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으나 총애가 갑자기 솟구쳐서 정후로 봉하게 되었다. 고국 원왕을 만난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고국 원왕에게 자신은 모용황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함께 있던 봉산후 역시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증언을 하였기에 고국 원왕은 그녀를 정후로 봉하게 됩니다. 고국 양왕이 모용황의 아들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사가들이 흔히 친부가 따로 있을 때 표현하는 태몽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해태우가 꿈에 용산에 올라 추모 승룡 상천지상을 보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커다란 나비가 육족 오적으로 변하였고 그를 수행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가 꿈에 용산에 올랐다고 하였는데 이때 이 용산은 중의적 표현으로 동명성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연나라의 도읍 용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고국 양왕을 임신한 장소가 연나라 용성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육족오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족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적이라는 단어는 분명 연나라 모용황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고구려의 적은 연나라 모용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이라는 표현은 임금의 잠자리를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국의 임금과 잠자리를 가져 임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적은 당연히 연나라 왕인 모용황을 가리키는 것이니 고국 양왕의 친부가 모용황임을 사가들 특유의 표현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국 원왕의 어머니이자 해씨의 시어머니 주태우는 고국 양왕을 추모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즉 추모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선무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으나 주태우 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아이는 추모의 현신이라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양왕을 두고 추모의 현신이라고 한 것은 모용황의 할머니가 을두지의 후예인 을씨였기 때문입니다. 을두지는 동명성왕 추모의 아들입니다. 즉 모용황의 조모가 을두지의 후예였으며 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동명의 적손, 즉 추모의 후예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니 추모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해씨의 시어머니인 주태우는 연나라에서 해씨와 함께 모용황을 모신 장본인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그녀 역시 고국 양왕의 친부가 모용황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반 사항을 참조하면 비록 역사는 감추려 하였으나 고국 양왕의 친부는 모용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용씨는 북부여에 속한 종족이었고 선비족으로 고구려와는 형제와도 같은 위치입니다. 또한 모용황은 당대의 영웅으로 선비족을 통일한 후 후조와 동진을 제압한 매우 호전적인 군주였습니다. 그 모용황의 손자가 광개토왕입니다. 광개토왕 역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